이제 마이더스의 손이 될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3세 경영자로서 큰 기대와 동시에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사업 실패로 인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는 과거 삼성의 무리한 사업 확장,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 그리고 초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략적 판단 미흡 등이 겹친 결과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자동차, 태양광 사업,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 그리고 AI 플랫폼 빅스비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삼성은 혹독한 교훈을 얻었지만, 동시에 실패 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모색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하마나먼 인수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삼성의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자동차는 1995년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며 출범한 사업이었다. 당시 삼성은 전자, 반도체, 건설 등 주력 사업 외에도 자동차 시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 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삼성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삼성은 1999년 삼성자동차를 프랑스의 르노그룹에 매각하며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약 4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실패는 삼성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이후 삼성은 태양광 사업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0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2014년 태양광 사업을 전면 철수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의 쓴맛을 보았다. 여기에 2016년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건은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은 가장 치명적인 위기 중 하나였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잇따른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는 제품을 리콜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약 5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도 일시적인 하락세를 겪었다. 이후 삼성은 강도 높은 품질 검사를 통해 제품 안전성을 개선했지만, 이 사건은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한편 삼성은 하드웨어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에 삼성은 AI 음성 비서 서비스인 빅스비를 선보이며 글로벌 AI 플랫폼 시장에 도전했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했고, 경쟁사인 애플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에 비해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졌다. 빅스비는 결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자체 운영체제 타이젠 역시 안드로이드와 iOS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다. 이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합병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되었지만,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반대로 국제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후 이 과정에서의 경영 투명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과 삼성그룹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가져왔으며, 한때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삼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고, 그 중에서도 하만 인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약 80억 달러 한화 9조 원에 미국의 오디오 및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삼성의 하만 인수를 의외의 선택으로 보았지만, 이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과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였다. 하만은 JBL, 하먼카돈, AKG 등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프리미엄 음향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BMW, 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만의 주요 고객사로, 삼성은 하만을 통해 급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했다. 하만의 인포테인먼트 기술과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결합되면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카 시장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하만은 연간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 가전 및 IoT 플랫폼과 연계되어 스마트홈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만 인수는 단순한 오디오 기업의 인수를 넘어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실패와 비판을 딛고 하만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의 전략적 투자는 이제 자율주행, IoT, 스마트홈 등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삼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하만을 통한 성공이 이어진다면 한때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도 재평가되며 삼성은 다시 한번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마이더스의 손이 될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일만 생깁니다.